가지고 이거는 이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저번에 오토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그 똑같은 프로세스를 이제 자기 자신의 코릴레이션이 아닌 다른 자산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보는 것인데 일단 여기 이 부분 3.3부터 이제 다시 돌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이거를 코드를 해놓은 게 빗썸에 대해서 1분 전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코릴레이션이고요. 여기 보면은 빗썸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저번에 보셨듯이 그 오토 코릴레이션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리드레그 분석을 할 때 저는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보면서 좀 많이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얻었는데요. 아마 이게 지금 거래소가 9개 정도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 많은 정보에 대해서 뭐 9개니까 엄청 여러 개라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표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면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플롯까지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나타났을 때 인과관계적인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그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 다른 표들도 똑같이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되는 자산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원인일 것 같은 그런 결과에 대한 자산의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른 각 자산들에게 렉을 준 다음에 1분만 렉을 주고 그 각 원인이 될 자산, 결과가 될 자산들을 칼럼에 놔두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대각행렬들이 여기서는 이제 오토코릴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주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봤던 게 뭐 비트맥스나 바이낸스가 플러스로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을 여기서 이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이거는 그냥 보다가 어느 정도 이상값만 보고 싶다. 아니면 이게 P값이라면 뭐 0.05보다 낮은 것만 필터링해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0.1보다 코릴레이션이 높은 그런 그 밸류들만 모아서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빗썸과 바이낸스가 다른 자산들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테이블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있고 자산들이 다른 자산을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뭔가 기회 처음에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치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면은 성과를 조금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거를 토대로 벡터 오토 리그레션 이거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수식이 약간 오류가 파이썬을 있네요. 네네. 그 어디 수식이 오류가 있다고. 네, Y1T, Y2T하고 에러톤도. 네네네. Y하고 에러톤에. 지금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지금 바꿔버려도 될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어디 바꿔도. 에러가 있나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에러톤하고 Y하고. 네. 제가 이거를 조금
네. 원투.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거 제가 이따가 고쳐 넣겠습니다. 좀 복잡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파이썬으로 이쪽 분석을 한다고 하시면은 이게 이제 스태츠 모델 여기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분석을 순서대로 잘 해놔서 이거를 따라 하셔도 이제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피팅부터 해서 뭐 레고홀더 셀렉션, 뭐 포캐스팅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요. 만약에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제가 이거 레퍼런스 참고했기 때문에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할 때 이제 VAR 모델을 가지고 돌려보니까 가끔 이게 역행렬로 구하다 보니까 뭐 파지티브 데피니션 매트릭스 아닌 경우에 싱귤러인 경우에 이게 역행렬이 없어서 에러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수도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라이브러리에선 안 해서 저는 이제 OLS로 따로 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뭐 하다가 이제 그런 에러가 나면은 좀 다른 그런 것들 참고해서 여기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VAR은 뭐 이것도 돌리는 거는 상당히 간단하고, 그냥 아까 리턴 거기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돌리게 되면 이제 벡터 오토 리그레션이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듯이 위에 거를 보시면 되는데 y 하나하나가 다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1에 대한 자산에다가 이거 수식을 풀어보면은 이제 밑에 지금 제가 오류가 살짝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은 y1에 대해서 y1 1분 전, y2 2분 전, y3 1분 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하는 거에 이제 대응을 시켜보면은 뭐 여기다가 이제 빗썸의 지금 수익률을 뭐 빗썸 1분 전 수익률과 뭐 비트맥스 1분 전 수익률, 그 다음에 뭐 바이낸스 1분 전 수익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시로 이제 3개만 해놨는데 이게 9개가 되겠죠. 그래서 9개가 될 것이고,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은 다 이런 수식을 풀어보는 OLS로 이거를 피팅 시켜보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돌려보면은 이 모델들이 9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이블이 이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테이블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렉을 뭐 조금만 늘려도 2로 하면 이제 이게 2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스택과 P밸류를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여기서 상당히 유의하게 나오는 것들이 꽤 이 분석을 할 때는 꽤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도 OLS 메소드를 써서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9가지 모델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게 이제 유의하게 들어가는지 좀 살펴보면은 뭐 코빗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바이낸스 T밸류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OLS를 돌렸을 때도 이거랑 똑같은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분석을 하면서 뭔가 R스퀘어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는데, 사실 수익률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R스퀘어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R스퀘어가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볼 때 뭐 수익률 예측 같은 경우에 0.1만 돼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들을 볼 수가 있는 걸 봤고요. 혹시나 이거는 이제 처음 다른 통계만 하다가 좀 이거를 봤을 때 이거 너무 예측력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해서 그 리드렉 분석을 이제 벡터 오토 리그레션으로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모델에 대해서 뭐 렉을 어디까지 넣을 것인지, 뭐 뒤에는 다 그런 튜닝을 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랜저 커절리티 이런 것도 배우시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코드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저도 이제 위에서 VAR 이런 거를 하다가 이 그레인저 커절리티가 그 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좀 압축시켜 주기에 이제 좋은 그 보여주기 좋은 그런 통계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 테이블에 넣게 되었고, 뭐 나중에 또 VCM 이것도 이제 벡터 오토 리그레션에서 그 에러 커렉팅 텀이라고 하는 것만 넣으면은 똑같이 나오는 그런 똑같은 모델, 거의 비슷한 모델이라서 뭐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되실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샘플 코드 같이만 넣어놨고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제 뒤에도 그 시계열 오늘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네, 오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학생분들은 집중할 제가 채팅창에도 안 되지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드 한 줄 한 줄 설명은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데이터만 타임 시리즈 데이터 어차피 수업 텀페이퍼를 쓰셔야 되는데 데이터 구해와서 이 코드에만 넣어도 거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것만 정리해도 텀페이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쓰느냐, 벡터 에러 콜렉션 모델을 쓰느냐, VA1이냐, VACM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둘 다 해보면 되죠. 사실은. 네, 간단하니까. 일단 둘 다 해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텀페이퍼 어차피 써야 되는데 텀페이퍼 위해서라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현 학생은 마지막으로 이 코드를 어디서 학생들한테 공유는 되지만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레퍼런스를 넣어놨거든요. 여기 레퍼런스에 가보면은 여기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들인데 네, 그게 아니라 네네. 그 네네네. 코드 리들의 코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리드렉 코드를 네, 지금 이 파이썬 코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학생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저번에 메일로 공유 드라이브를 다 초대를 해드렸고요. 이제 2020 이 타임 시리즈 여기 공유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 주제인 비트코인 리드레그 여기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리드레그 가장 앞쪽에 콜랩 파일을 열어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도 한번 잘 찾아지나 볼게. 네네네. 왜 안 찾아지지? 2020이 타임 시리즈. 이게 공유 드라이브여가지고 문서가 아니라. 네. 네. 이거를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게 아니라 쇼컷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쇼컷을 못 만드네. 네, 공유 그러네. 드라이브는 여기서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쇼컷은 못 만드는구나. 네네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다음은 감사합니다. 양성택 학생이 이제 좀 더 간단한 빅픽처를 보여줬으니까 좀 더 간단한 아리마 추정하는 걸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쉬운 거니까 코드를 한 줄 한 줄 좀 설명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예,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이제 SR이마 모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2020-02 타임 시리즈에 올려놓긴 했는데 아마 뭐 락이 걸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SR이마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파이썬으로 약간 실습 같은 것처럼 이제 해보도록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먼저 이제 모형 설명드리고 그다음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고 해서 저도 오늘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R이마 모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면 이제 변수가 이제 과거 데이터에 대한 편향이 존재할 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의 변수 값을 예측 가능할 경우에 이제 SR이마 모형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원래는 AR 모형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MA 모형까지 만들어져서 이제 AR, MA 모형을 합치고 여기에 추세 요소와 계절성 요소까지 반영을 해서 이제 현재 SR이마 모형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SR이마 모형 같은 경우에 이제 추정량은 이제 과거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잔차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충격 같은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R이마 모형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고, 이제 추정량을 찾는 모형으로서 이제 SR이마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과거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SR이마 모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SR이마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AR 모형과 MA 모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AR 모형과 MA 모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R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변수의 과거 데이터의 선형조합을 이용해서 변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서 선형조합이라고 쓴 것과 같이 AR 모형은 한마디로 말하면 OLS 모형이랑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OLS 모형인데 독립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의 과거 데이터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패턴이 반복이 될 때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미래의 값을 추정하는 이제 OLS 모형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베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AR1 모형을 먼저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미안한데 베타는 1과 같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이퀄을 빼주세요.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반드시 1보다는 작아요. 그 1일 경우에 이제 네, 이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아무튼 1이면 저렇게 추정. 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오케이. 일단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AR1 모형에서 이제 보통 이제 베타의 범위가 이제 항상 y 값을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베타의 범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가 0이면 이제 그 y가 과거 데이터에 대한 편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화이트 노이즈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베타가 1일 경우에는 이제 확률 보행 모형이라고 해서 이제 차분 결과가 화이트 노이즈가 되고 현재의 상태에선 분석이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뭐 물론 정확히 말을 하자면 이제 베타가 1일 때 알파가 0이면 정확한 확률 보행 모형이 되고 이제 베타가 1일 때 알파가 0이 아니면 조건부 확률 보행 모형이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항상 차분을 해야 하는 이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베타는 이제 그 y 값이 수렴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ARN 모형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1기전부터 n기전까지의 이제 종속 변수를 모두 독립 변수로 하는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OLS 모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A열을 이제 몇 가지 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나중에 저희 2-4에서 차수 선택에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R 모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 데이터가 미래 데이터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 밑에 수식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AR1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의 y 값이 1기전 y 값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또 1기전 y 값은 2기전 y 값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 이제 yt 값은 뭐 y0 값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가 미래 데이터에 영구적인 영향을 주는 모형이다 라는 게 이제 AR 모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MA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기는 하는데, 이제 AR 모형처럼 이제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제 추정 방식을 만든 게 이제 MA 모형입니다. 이제 모형의 식 자체는 AR 모형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은 AR 모형에서는 이제 독립 변수 값이 그 종속 변수 값의 과거 데이터였기 때문에 당연히 관찰이 가능합니다. 근데 MA 모형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실론이라는 것에 대한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R 모형을 이제 기본적인 OLS 선형 예측 방식으로 푸는 것은 아니고, 이제 MA 모형은 이제 메커니즘이 따로 존재해서 MLE 방식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MA 모형의 이제 메커니즘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초기에 이제 오차항 값을 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모형이 복잡하니까 MA1 모델로만 이제 그 메커니즘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초기에 입실론 값을 0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입실론 1을 구하고, 이제 입실론 0와 입실론 1을 바탕으로 이제 입실론 2를 다시 구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입실론들을 가장 먼저 모두 다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파와 베타 값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입실론이 IID 조건을 따르고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현재 y 값은 이제 입실론 t-1에 대한 조건부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제 yt 값에 대한 조건부 분포와 위에서 구한 입실론에 대한 식들을 바탕으로 이제 MLE 추정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모형을 추정하게 되는 방식이 이제 MA 모형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MA 모형을 추정을 하면 이제 그 MA 모형은 이제 입실론 자체가 이제 분포에 대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먼 과거의 데이터가 이제 현재 추정값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모델로 그 파이썬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AR-MA 모형은 이제 AR 모형과 MA 모형이 그냥 정확히 선형으로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아리마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까지 반영하는 모형입니다. 이제 그래서 I가 그 나중에 다시 보게 되겠지만 차분을 얼마나 해야 할지에 대한 이제 그 차분을 얼마나 해야 될지에 대한 결과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넌스테이셔너리한 경우에 이제 모델을 정확하게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종속 변수에 그리고 독립 변수에 차분을 해서 이제 ARMA 모형을 다시 적용하는 방법이 아리마 모형입니다. 이제 S아리마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에 주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주기성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식을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아리마 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이 이제 S아리마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그 S아리마 모형의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차수 선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S아리마 모형의 파라미터는 총 7개입니다. 아리마 모형의 파라미터인 PDQ와 S아리마 모형의 파라미터인 이제
대문자로 적어하는데 대문자 PDQS까지 해서 총 7개인데 이제 이 SRE만 모양의 파라미터를 이제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이제 총 2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기본적이고 좀 간단한 모형들에 이제 사용되는 파라미터 선택 방법은 이제 ACF와 PACF로 이제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ACF는 이제 자기상관성이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두 관측치들 간에 나타내는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자신의 과거 데이터에 대한 편향이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AR, MA 모형의 이제 사용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PACF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똑같이 자기상관성을 보는 건 맞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3기 전과 현재 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2기 전, 1기 전에 이제 그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현재와 3기 전 사이의 상관관계만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러텀 간의 이제 그 자기상관계수를 이제 추정해서 PACF로 이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 ACF와 PACF 간의 관계가 AR 모형과 MA 모형 간의 관계로 이제 완전히 수식으로 증명을 해낼 수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여기 설명에서는 넣지는 않았고요. 이제 결과만을 이제 좀 이제 게재를 해놨는데 이제 AR 모형을 이제 사용하는 대표적인 상태가 이제 ACF는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이제 지수적으로 감소하고 PACF는 이제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구간까지는 이제 나타나다가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부터는 완전히 사라지는, 갑자기 사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AR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MA 모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이제 ACF가 이제 그 시차 Q까지 강하게 나타나다가 그 이후에 급격하게 수렴하고 PACF는 전차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MA 모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파이썬으로 직접 코드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마 모형이나 S아리마 모형에는 이제 AIC나 BIC를 기준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AR, MA 모형까지 사용할 때는 이제 ACF와 PACF를 사실상 한 번만 관측을 해도 이제 충분히 파라미터 PQ를 선택하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아리마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석 변수의 값을 차분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차분을 한 다음 ACF와 PACF를 또 확인하고 예를 들어 2차 차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차분을 한 다음 ACF와 PACF를 또 확인하고 약간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AIC랑 BIC를 이용하면 이제 AIC랑 BIC를 이용하면 이제 가장 정확한 모델을 조금 더 빠르고 편안하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AIC랑 BIC가 정확히 뭐냐면 이제 정보를 얼마나 소실했냐 하는 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실된 정보가 가장 낮은 값을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AIC랑 BIC를 이용한 파라미터 선택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AIC랑 BIC의 차이는 이제 AIC는 페널티 스코어가 2로 정해져 있고 BIC는 페널티 스코어가 이제 옵저베이션 숫자에 따라서 이제 디펜던트 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이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정확한 대답은 없지만 이제 옵저베이션에 좀 더 이제 편향된 방법을 저는 조금 더 선호해서 BIC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잠시만요.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조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드도 간단히라도 한 줄씩
뭐 좀 설명을. 임포트 OS는 뭐고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from 알겠습니다. Google 콜랩, 임포트 드라이브 이런 것부터 조금씩. 이게 맨 처음 두 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이제 이 공유 드라이브나 혹은 내 드라이브와 완전히 연동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동을 시키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드라이브라고 뜨게 되고요. 내 드라이브와 공유 드라이브와 이제 연동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연동이 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직접 타고 들어가서 이제 파일이나 이제 파일 같은 걸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OS 같은 거는 이제 경로를 설정해 줄 때 이제 좀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제 먼저 뭐 간단히 뭐 OS의 이제 리스트 di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경로에서 이제 한 틱만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들을 이제 탐색해주는 이제 방법이고, 이제 예, 경로들을 글자를 조금만 더 키워달라고 합니다. 네. 혹시 네. 네, 얘 옆에를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저 파일 창은. 네. 네. 그래서 이제 OS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 파일을 불러오고 싶다고 하면 우클릭해서 경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주기를 하면 이제 경로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닫겠습니다. 넘파이와 판다스는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기본적인 함수들이고,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스태치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OLS나 이제 기본적인 계량 모형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모형들을 이제 스태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치 모델에서 이제 OLS도 불러올 수 있고, 라쏘, 리치와 같은 이제 여러 선형 모형들을 모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PLT는 이제 앞서 이제 동현님의 코드에서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프들을 그리는데 주로 사용이 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두 개는 이제 카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다른 변수에 이제 저장할 때 이제 기존 변수에 이제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완전히 복사를 해서 다른 변수로 지정하는 이제 코드고요. 시즈널 디컴포즈는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돼서 이제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R 모형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이제 코드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R 모형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ACF 값은 이제 점차 감소하고 PACF 값은 절단면을 가지면서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AR 모형이 어떻게 적합한지를 알 수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각 변수의 p-value와 BIC 값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당연히 앞서 보셨던 것처럼 ACF와 PACF 값을 관찰하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적합하게 내가 모형을 제대로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모형을 사용한 후에 전차에 대해서 다시 ACF와 PACF 값을 검증해 보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AR 모형과 이제 MA 모형에 대해서 이제 AR MA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이제 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R 제가 지금 이게 레그 제로까지도 항상 이제 AR MA 프로세스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레그 제로에 자기와 자기 간의 관계는 항상 1이겠죠. 그래서 앞에는 항상 1을 넣어주고요. 이제 AR 레그 1은 마이너스 0. AR 레그 2는 마이너스 0.25로 해서 이제 AR2 모형을 제가 직접 이제 만들어서 샘플 수를 총 1000개로 해서 데이터를 받아보면 이제 X 값이 총 1000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의 생산은 이제 랜덤 시드를 이용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돌릴 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랜덤 시드를 바꿀 때마다 또 달라지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AR2인 모형을 생산을 해냈다. 랜덤 시드를 포함해서 생산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AR2 모형 같은 경우에 이제 ACF와 PACF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AC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천천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PACF 같은 경우에는 레그 2까지는 존재하다가 레그 3에서 갑자기 완전히 수렴하고 이제 거의 수렴 포인트에서 나오지 않는 이제 경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서 이제 그 스태치 모델의 그래프를 직접 생산해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ACF와 PACF를 이제 자동으로 그리도록 하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 뒀고 이제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AR2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AR2 모형에 ACF와 PACF를 보면 ACF는 지수적으로 감소하고 PACF는 이제 레그 3에서 완전히 절단면을 가지면서 수렴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SREMAX 모델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AR 모형만 쓰든 MA 모형만 쓰든 뭐 AR, MA, 아리마, SREMA 모델을 모두 쓰는 거를 이제 SREMAX 모델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SREMAX 모형의 오더가 이제 각각 AR 모형의 오더, I의 오더, MA의 오더를 나타내기 때문에 I와 MA의 오더를 0으로 만들면 사실상 AR 모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편의상 이제 SREMA 모델을 이용해서 그냥 AR 모델도 보고 MA 모델도 보고 이제 AR, MA 모델도 보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SREMAX 모델을 이용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SREMAX 모델을 이용해서 X라는 아까 저희가 만든 데이터에 이제 피팅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모형을 돌려서 이제 그 서머리를 한번 봐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서머리를 직접 봐보면 실제로 뭐 AR2 모형이고 그래서 AR2 모형을 적용했더니 p-value가 완전히 0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모형이 적합한 모형이다라는 걸 이제 p-value로도 물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 ACF나 PACF에서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변수를 하나 더 늘려서 보면 이제 AR3에서는 이제 모형이 이제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BIC에서 AIC, BIC로도 확인을 해보면 AIC와 BIC가 최소가 되는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인데 이제 파라미터를 하나 늘렸더니 이제 오더 2에서 파라미터를 하나 늘렸더니 ACF 값, AIC 값은 2798에서 이제 거의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는데 BIC 값은 2813에서 2818로 이제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소가 되는 포인트가 아닌 거죠. 그 AR3 모형이.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제 AR2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을 돌려서 이제 현재의 모형이 이제 완전히 수렴을 한다. 네. 이런 상태로 이제 완전히 수렴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진동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진동이라는 게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ACF를 가지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이제 어떨 때 이제 이런 모습이 발생하냐면 1기에서는 플러스고 이제 2기에서는 마이너스일 때 1기와 2기의 작동 방식이 계속해서 반대로 작동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ACF와 PACF 값도 1기에서와 2기에서 계속해서 반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AR 모형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역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 ACF 값도 역시 지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천천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PACF 값도 마찬가지로 1기와 2기에서는 발생하는데 3기부터는 절단면을 가지면서 이제 완전히 수렴을 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똑같이 이제 AR2 모형을 적용을 해서 이제 p-value가 0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현재 BIC 값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하나 늘리거나 혹은 줄였을 때 이제 BIC 값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모형이 적합하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 반대로 이제 줄여보더라도 이제 BIC 값이 똑같이 그 AR1 모형에서 AR2 모형으로 들어갈 때 이제 AR2 모형에서 BIC 값이 최소가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형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이제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AR 모형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MA 모형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반대입니다. ACF가 절단면을 가지면서 수렴을 하고, 이제 PACF는 이제 점차 감소하다가 이제 수렴을 하는 경우에 이제 MA 모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이제 이것도 저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MA 모형도 이제 뭐 가장 먼저 그 MA1에서는 MA1과 MA2가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 맞아. 이 부분 이제 파라미터를 생성하실 때 이제 제가 여기 위에서 AR 모형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베타 값이 그 AR1일 때 이제 절대값이 1 이하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AR2일 때도 당연히 베타 값들의 합이 1 이하여야 이제 모형이 결과적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거기에 추가적인 조건은 이제 뭐 AR2 모형인 경우에는 이제 두 파라미터 간의 차분값도 뭐 1보다 작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좀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값들을 이제 바꿔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값들을 이제 잘못 바꾸면 이제 값이 이제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아리마 모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 A열의 이제 레그 값들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1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이제 ACF 값이 전혀 수렴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라미터를 생성하실 때는 이제 변수들의 그 합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서, 만약에 직접 만들어 보실 거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레그 2까지만 해서 이제 모형을 만들어 보면, 이제 레그 2까지는 그 ACF에서 존재하다가 레그 3에서 이제 완전히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PACF 값은 이제 뭐 한 6 정도까지, 이제 6이나 7 정도까지 존재를 하다가 뭐 죽어다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형태에서는 이제 MA 모형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MA 모형 2를 먼저 집어넣어 보고, 이제 뭐 3를 집어넣었을 때 뭐 레그 값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1을 넣었을 때는 이제 BIC 값이 1을 넣었을 때보다 그 개수가 2일 때 적합한 모델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마찬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당연히 이제 에러텀을 이용해서 이제 모형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진동하는 경우도 이제 만들어 보면, 제가 잘못 했나 보네요. 이제 MA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이 꼭 1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긴 했는데, 이게 잘 보이진 않네요.
MA 모형도 이제 결국 이제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진동하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아, 이게 값이 작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진 않네요. 네. MA 모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눈에 잘 관찰이 안 돼서 1보다 큰 값으로 해보세요. 얘보다 9 큰 값으로 마이너스 진행. 8. 네. 이래도 눈에는 이제 확연하게 보이진 않는데, MA 모델은 합쳐서 1이 될 필요가 없어요, 개수가. 그리고 엄밀히말하면 합쳐서 1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MA 모델은 이제 루트 이퀘이션을 세워서, 솔루션이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아이겐 밸류가. 어쨌든 합을 MA 모델은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이래도 상관없으니, 한 뭐 12, 소수점을 없애고 12, 마이너스 11로 해요. 10이요. 그 다음에 거기도 10, 마이너스 11로. 아, 네. 마이너스 11. 네. 네. 뭔가, 아까보다. 이제 좀 보이네요. 이제 좀 진동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M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CF가 오히려 좀 천천히 수렴하고, 이제 ACF가 이제 그 급격히 수렴하는 이제 경우에 이제 MA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MA3까지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3에서 이제 수렴할랑 말랑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2가 더 적절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2가 더 적절할 수도 이제 있으니까 이제 2랑 3를 전부 해봐야겠죠. 2랑 3를 전부 해보면 이제 네, 3에서 이제 약간 모형이 조금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2까지는 완전히 이제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BIC 값을 보니까 코드 중에 그런 코드가 있는데, 그 BIC 값들만 렉에 따라서 한꺼번에 뭐 10이면 10, 20까지는 20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코드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할 필요 없이 R에는 그게 확실하게 있는데 파이썬도 아마 있겠죠. 그래서 그 타임 네. 시리즈를 집어넣고 단추를 누르면 AIC, BIC 값들을 1부터 뭐 20까지 적혀는 해줘요.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럼 그것만 봐도 되지. 네, 이게 SR이마 모델 가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 A열이랑 MA까지는 이제 모형이 워낙에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서머리 단위로 보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SR이마 가서는 이제 AIC와 BIC로 이제 파라미터를 찾는 법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MA 모델 2가 가장 적합하고, BIC로 보면 이제 MA3에서는 이제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2까지가 가장 적합하고, 그래서 2를 적용해서 보면 현재의 상태가 나온다라는 걸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이 ACF, PACF 값만 보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AR 모델이 안 될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까봐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제 자, 위에 지금 이 X 값을 그대로 반영하면 이제 MA 모델이 좀 적합한데, 여기 이제 AR 모형을 쓰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전히 유의하게 나옵니다. 유의하게 나오긴 하는데, 어? 굉장히 유의하게 나오네. 그쵸. 이제 이거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제 BIC 값이 MA 모델에서 훨씬 더 적합하게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이제 시계열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제 MA 모델이 적합하다고 해서 AR 모델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AR 모델도 이제 워킹은 하는데 MA 모델을 썼을 때 훨씬 더 이제 모델의 적합성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AR 모형과 MA 모형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이었고요. 아리마 모델까지만 이제 이 파라미터 생성으로 해서 확인하고 이제 AR, MA까지만 확인하고 아리마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만 이제 불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AR, MA 모형에서는 이제 AR과 이제 MA 값을 동시에 주면 되겠죠. 동시에 줬을 때 이제 둘 다 이제 절단면을 발생시키면서 급격히 수렴해버리는 이제 형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AR도 이제 PACF 값을 보면 이제 수렴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하고 MA도 수렴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할 때 이제 이런 경우에 AR, MA 모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MA 모형은 이제 ACF를 보니까 레그 2까지 이제 AR은 레그 2에서 레그 3 정도까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둘 다 사용을 해봐야겠죠. 둘 다 사용을 해보면 이제 202 모형에서는 이제 p-value가 완전히 이제 좀 이제 AR2에서 약간 수렴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이제 거의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302로 갔을 때는 이제 p-value가 조금씩 깨지죠. 깨지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202가 적합하다라는 것을 이제 당연히 BIC로도 BIC가 최소값이 되는 부분으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302 것도 있고 MA 개수를 이제 늘려봐도 이제 여전히 이 부분이 깨지고 이제 BIC가 202가 가장 최소가 된다라는 것에서 이제 ARMA 파라미터 22 모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모형의 이제 적합성을 다시 돌려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AR과 MA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였고요. 이제 아리마 모형을 이제 언제 사용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V코스피처럼 이제 변화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레벨도 중요한 경우에 이제 지수 단계에서 전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꼭 V코스피만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감성지수 이제 뭐 요새 이제 NLP를 이용해서 감성지수를 생산하고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적용하는 모델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수 단계에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 이제 데이터가 당연히 넌 스테이셔너리 하겠죠. 데이터가 당연히 넌 스테이셔너리 그러니까 그 추세를 갖고 있게 되겠죠. 추세를 갖고 있을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처리하는 모형이 이제 아리마 추세까지 반영한 AR, MA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V코스피를 이제 그 폴더 안에 이제 올려줬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폴더를 이제 오픈해서 이제 직접 하실 수 있게 해드릴 텐데 이제 거기에 이제 V코스피를 이제 불러와서 데이터를 보면 당연히 추세가 있어요. 당연히 추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ARMA를 바로 적용을 하려고 파라미터를 딱 보면 ACF가 전혀 수렴하지 않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베타의 에러를 잘못 만들었을 AR의 베타를 잘못 만들었을 때처럼 이제 ACF가 전혀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분을 한번 해서 보니까 수렴을 해요. 이제 뭐 약간 이게 주기성 요소가 약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렴 포인트까지는 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차분을 해서 AR, MA 모형을 돌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아리마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1에서 확실히 나타나다가 이제 2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111 모델을 사용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는 이제 좋다고 나오고요. 이제 이 모형의 이제 프로세스 자체가 Y를 차분해서 AR, MA 모형을 돌리는 모형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 뭐 레그 한 3, 4 정도에 계속 이제 네, 미안한데 로그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게 나아요. 네? V코스피는 V코스피 데이터 분석하는 거죠 지금. 네. 로그를 해서 로그를 하는 게 나아요. 네. 아이고. 네. 보통 로그를 하니까. 네.
컴파일을 해서 적용을 해도 이제 여전히 이제 안 되는 왜냐면 지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혀 스테이셔너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ACF랑 PHF 값이 완전히 이제 과거 데이터에 디펜던트 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차분을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좀 수렴을 하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레그가 최대한 4 정도까지 둘 다 4까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물론 이제 A열 MA 모형을 이제 ACF와 PACF로 이제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A열 모형과 MA 모형만 쓸 때보다 이제 A열 MA 모형을 쓰면 이제 서로 간에 상호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적용을 해보면 아직도 안 되네. 원원원까지는 워킹을 하는데 이제 211에서부터 이제 레그가 깨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이렇게 보면 이제 원원원 모델이 가장 적합하네요. 원원원 모델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원원원 모델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위해서 PIC만 추출을 해보면 이제 이쪽 파라미터를 하나씩 늘렸을 때 이제 마이너스 9105에서 마이너스 9000까지 이제 증가했죠. BIC가 증가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원원원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원원 모델로 적용을 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SRE만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분명히 자기 상관성이 존재를 하는데 그 ACF가 자꾸 미안합니다. 늘었다. 네, 미안합니다. 아리마 모델 돌아가서 네네. 사실은 V코스피는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티그레이트점을 0으로 하고 한번 추정해보세요. 0으로 해서 추정이요? 네, 0으로 해서도 한번 추정해보세요. 네. 0으로 해서도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해서 추정을 했을 때는 레그 A열을 1이나 2, 3, 4, 5 정도까지 놓고 일단은 MA를 좀 줄이면 뭐 거의 무조건 0이 나올 거고 MA를 몇 가지 놀려야 될지 잠시만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ACF가 엄청 심할 때는 차분을 안 하게 되면 MA 모형이 AR을 좀 더 늘려보고. 네. AR이 1이잖아. 1 말고 좀 더. AR 모델은 MA 무한대와 같으니까 5? 5도 좋아요. 5는 너무 크네요. 3 정도만. 2가 가장 적합한 모델.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BIC 비교를 해보면 원원원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 밑에 게 아직 더 크네요. 조금 더 파라미터를 늘려보겠습니다.
이게 그 안 했을 때 가장 적합한 모델인데 음, BIC 값이 최소가 되는 거는 그래도 차분을 했을 때가 차분 한번 했을 때. 네, 가장 최소가 되긴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기 그 ACF가 안 사라지다 보니까 네, 이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이게 V 코스피는 이게 스테이블한지 안 스테이블한지. 이게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웬만하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뭐 항상 그렇진 않은데, 그렇죠? 2010년 이후만 보면 안 그렇겠네. 어쨌든 과거 데이터 오래 보면 주가는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서 그렇게 대략 추세가 있으면 뭐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런 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V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라서 올라갔다가 밑에는 바운드가 0이 있고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죠. 변동성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보면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는 구간도 있고 어느 기간의 변동성이 갑자기 네, 레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변동성도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을까. 네. 뭐 둘 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변동성이 스테이셔너리 하다,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다는 뭐 추세가 있다, 추세가 있지 않다는 약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둘 다 분석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SR이마 모형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데이터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을 때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좀 짧게 데이터를 봐보면 주기적으로 이제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는 만약에 구간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이제 그 주기성을 먼저 통제를 하고 아리마 모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모형이 더 적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SR이마 모형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주기성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X를 그냥 플롯하지 말고 NP 쿰썸 X를 한번 플롯을 해보는 것도 아, 네. 큐뮬러티브 썸을 너무 잘 안 보이네 그래도. 네. 그러면 네, 롤링을 하면 주기성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큐뮬러티브 썸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플롯에서 잘 안 보이더라도 이제 실제로 이제 ACF 값을 한번 뽑아보면 굉장히 특이한 모습으로 ACF와 PACF 값이 나오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7일을 기점으로 이제 그 ACF 값도 튀고 PACF 값도 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이건 로 경우에 데이터가 뭐죠? 로 어, 데이터. 그 감성지수 이용해서 더미 데이터 하나 만들었습니다. 감성지수 오케이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 네, 감성지수는 그러니까 영문 감성이에요, 국문 감성이에요. 국문 감성인데 이제 약간 혼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데일리 신문 등에서 나온 국문 감성이니까 요일 패턴이 있죠. 네, 그래서 요일 패턴이 있으니까 시즈널러티가 요일별 시즈널러티가 있고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뉴스가 많고 주말 동안에 뉴스가 쌓이니까 뭐 아무튼 그런 효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그 주말을 모두 포함한 데이터기 때문에 그 주말을 모두 포함한 일별 데이터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요일별 주기성을 가지고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주말 데이터도 포함된 거요. 그러면 네, 왜 비즈니스 뉴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없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기자들이 쉬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ECF나 PACF를 보게 되면 이제 7일을 기준으로 이제 계속 주기성이 발생하면서 ACF와 PACF 값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먼저 시즈널리티를 컨트롤해서 이제 위에 튀는 원들을 이제 밑으로 끌어내려줘야만 이제 효과적인 아리마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분을 하더라도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분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주기성이 명확하게 보이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주기성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위에서 제가 이거 임포트 하긴 했는데 그 시즈널 디컴포즈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시즈널 디컴포즈라는 방법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추세와 이제 주기성과 이제 오차로 이제 완전히 분해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분해를 해주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시즈널의 이제 트렌드 먼저 이 시즈널 트렌드가 추세가 있다면 이제 추세 부분을 먼저 이제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계절성 요소를 이제 산출을 하고 이제 오차를 산출을 이제 해주는 이제 일종의 모형인데 여기 에디티브는 이제 더하기 모형이고 뭐 여기에 곱하기 모형도 당연히 있긴 한데 일단은 더하기 모형으로 반영을 했고요. 이제 시즈널리티가 존재할 때 이 시즈널리티를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일종의 파이썬의 이제 함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즈널리티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잠깐 이용해서 시즈널리티를 관찰을 했고요. 이렇게 시즈널리티를 관찰을 했을 때, 아, 7일 단위로 주기성이 확실히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S아리마 모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리마 모형도 잘 봐보면, 이제 원래 모형에서 돌려보고, 사실 이제 i가 1일 때 돌려보고, 사실 여기서 i가 2일 때도 다시 돌려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제 이제 그 개념적으로는 그 i가 2일 때까지 볼 필요가 없긴 한데, 실제로 만약에 아리마 모형 자체에 입각해서 보려면 이제 i가 1일 때도 찾고 2일 때도 찾고 3일 때도 찾고 해서 진짜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ACF나 PACF만으로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BIC를 이용해서 이제 AIC나 BIC를 이용해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먼저 파라미터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터툴스는 이제 확률과 조합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코드인데 이제 이래서 파라미터들을 먼저 전부 다 만들어 두고 이 파라미터들의 BIC 검사를 일일이 해봐서 진짜 BIC가 최소가 되는 부분들을 진짜 일종의 손으로 찾는 개념으로 이제 컴퓨터가 손으로 찾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서 진짜 최소가 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앞서의 방법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AIC나 BIC만 이제 빠르게 관찰하고 이제 가장 최적화되는 파라미터들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보다 이제 모든 이제 파라미터들을 다 일일이 검색을 해보고 검색해서 이제 가장 최소가 되는 파라미터들을 찾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제 뭐 아마 한 2, 3분 정도 걸릴 동안 이제 이 코드를 잠깐 이제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제 PDQ, PDQS에서 이제 두 개의 리스트, 두 개의 데이터 리스트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앞서 아리마 모형의 파라미터들이고 이제 PDQI로 제가 데이터를 받도록 해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S아리마 모델 이제 시즈널 부분의 파라미터들을 이제 PDQS의 I라고 이제 제가 데이터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REMAX 모형에서 시즈널 오더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 오더들을 전부 여기 오더라는 곳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시즈널 오더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시즈널 오더라는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넣어주셔야만 이제 SREMA 모델이 정상적으로 워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워킹을 해서 여기서 BIC만 뽑아서 이 BIC 리절트라는 곳에 저장하고 이 BIC 노트라는 곳에 하나씩 데이터를 갖다 넣어두면 모든 BIC에 대한 그 제가 검색하고 싶은 부분들을 다 찾아두게 되겠죠. 다 찾아두게 되면 이제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BIC 노트에서 가장 최소가 되는 BIC를 찾아줘. 그 위치를 찾아서 이제 그 위치를 적용을 해보면 PDQ와 PDQS가
무엇이 최선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최선이 되는 PDQ와 PDQS를 이제 SRE만 모델에 다시 넣어서 이제 모델을 적용을 해보면 이제 아마 모델이 굉장히 BAC가 최소가 되는 부분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면 이제 그 가장 적합한 BIC 모델을 찾아서 적용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 2분 정도가 더 걸릴 것 같네요. 이게 60 몇 번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다릴까요, 교수님? 다 돌아갔네요. 60번이 아니라 40번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적이 되는 PDQ와 PDQS를 이렇게 찾아서 직접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제 현재 상태가 이제 시즈널리티를 분명히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이 p-밸류가 낮더라도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이 BIC를 이용한 검정의 결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BIC가 최소가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아리마 모델은 111, 이제 SR이마 모델은 1007인 경우에 이제 최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파라미터를 0 혹은 1로 제한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PDQ든 아니면 이 시즈널 모델에서의 PDQ든 모두 이제 0 혹은 1로만 제한을 뒀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 상태가 최선이라고 나온 거고 이게 사실 원래는 이제 이걸 2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하게 해줘야만 조금 더 효과적인 이제 SR이마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간이 조금 이제 많다면 이제 0, 1만이 아니라 0, 1, 2까지 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게 이제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뭐 3, 4, 5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SR이마 모델에서 파이썬에도 이제 오토 아리마라고 해서 이제 이 파라미터들을 그냥 선택을 해주는 이제 파이썬의 모듈이 있어요. 클래스가 있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올리신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 0, 1, 2까지만 적용을 하고 3부터는 뭐 특별히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설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좀 수렴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3부터 적용을 할 거면 이제 그 추세 요소나 이런 요소에서 다시 컨트롤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이제 2까지는 이제 보통 권장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 오토 아리마 모델에서도.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시간이 많다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돌려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서머리를 돌려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을 이제 적용한 모델을 이제 사실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위에서 이제 모형을 피팅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SREMAX 모형을 돌려서 이 SREMAX 모형을 피팅을 하게 되면 이 피팅을 하고 그 데이터를 프리딕트를 하면 프리딕트를 한 SREMAX 모형의 결과가 완전히 나옵니다. 초기에는 이제 값을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0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프리딕트를 한 값을 얻을 수가 있고 네, 이거를 이제 기존 값을 제가 x라고 해놨나요? 네, x라고 해놨네요. 네. x와 비교를 해서 파라미터가 이제 프리딕트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무튼 뒷부분으로 가면 굉장히 수준 높은 코드까지 선보이면서 훌륭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생분들이 잘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론도 차근차근 설명하고 직접 하는 것까지 차근차근 설명하려니 시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녹음된 파일이 있으니 이 정도면 학생분들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